자, 안녕하십니까. 유종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동신경전도 검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말단 근육의 힘살에다가 활성전극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이 힘살의 이제 이 끝에, 근육 끝이 이게 힘줄이죠. 힘줄에다가 기준전극, 그리고 접지는 이제 아무 데나 붙여도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자극을 이렇게 손목에서 줬고요. 두 번째, 우리 엘보, 팔꿈치에서,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이제 자극을 줬습니다. 자극을 주니까 이렇게 이제 파형이 나왔는데, 리스트에서 나온 게 이제 요거, 예, 그 엘보, 엑실라죠. 자, 이게 반응의 시작이고, 여기가 반응의 끝입니다. 자극을 우리가 손목에다가 주니까 반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 숨어있는 요 시간이 2.8, 이게 잠복기, 잠복 시간입니다. 그리고 엘보에서의 잠복기는 6.3, 그리고 겨드랑이, 애과에서 하는 거는 이제 8.3. 자, 여기 18.1mV, 17.2, 이거 17, 얘네들은 진폭이에요. 이 파형의 크기, 진폭. 자, 진폭은, 먼 데서부터 이 몸통 쪽으로, 근위부 쪽으로 갈수록 진폭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18, 17, 17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자, 얘들은 뭐냐? 정극에서부터 리스트까지의 줄자로 실제로 이제 잽니다. 줄자로 재니까 6cm. 그리고 리스트에서 엘보. 여기서 리스트에서부터 엘보까지 구간이 22cm. 자, 엘보서부터 엑실라까지 14cm. 예, 이렇게 이제, 거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도를, 구할 건데, 속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 잠복기 이렇게 나왔죠? 우리 몸통에서 가장 먼 쪽에서, 그러니까 정극에서 제일 가까운 쪽. 예, 이게 이제 말단 잠복기예요. 말단 잠복기고. 자, 속도를 구할 건데,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간별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22cm였죠? 그래서 이거를 밀리미터로 환산해서 220을 뭘로 나눠주냐? 구간별 시간으로 나눠주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8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정극까지 가는데 6.3. 그러니까 이 구간에 대한 시간은 이제 빼줘야겠죠? 빼서 나눠주니까 62.8 ms. 그러니까 1초에 62.8m를 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신경전도 속도가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엘보서부터 엑실라, 요 구간에 대한,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한 거리는 14cm니까 140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6.3,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8.3이니까, 요 구간에 대한 거는, 이거를 빼줘야겠죠. 그래서 8.3에서 6.3을 뺀 2ms를 가지고 이제 나누니까 70ms라고 하는 이 신경전도 속도가 구해졌습니다. 자, 속도는 요 구간보다 요 구간이 더 빨라요.
빠른 이유는 몸통에 가까울수록 피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속도는 위로 올라갈수록 빨라진다. 그래서 진폭은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작아지고 속도는 빨라집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신경전도 속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운동신경전도 속도를 구할 때는 보면은 제가 뭐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체를 가지고 집었을 때 감각신경 타고 위로 올라갔다가 운동신경 타고 내려간다고 그랬죠.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운동신경은 자극을 주면 아래로 내려가죠. 자극 주니까 아래로 내려가고 자극 주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운동신경이 어떤 반응, 이 포텐셜을 아래로 내리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고, 운동신경 전도 속도를 계산할 때는 뭔가 빼야 돼요.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빼줘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는 뭐 항상 센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센티미터로 돼 있으면 밀리미터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감각신경 전도 검사. 이거 보시면은, 자,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얘는 그 운동신경처럼 뭐 근육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피부 그리고 감각신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신경에다 자극을 줘서 여기서 감각신경에다가 자극을 줘갖고요. 여기 있는 감각신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여기 감각신경에서 자극. 이게 이제 링전극이어서 여기서 자극을 줍니다. 자극 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감각신경에서 기록이 돼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한 어떤 속도 그리고 진폭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감각신경 전도 검사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순행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역행성.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신경의 고유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전도성인데 이 전도되는 방향을 보면은 한쪽으로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 감각신경 우리가 뜨거운 물체를 집었을 때 감각신경 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는 순행성, 정방향 검사고요. 이걸 거꾸로 여기서 이 손가락에서 기록을 하고 여기서 자극을 줘서 아래로 내린다. 그러면 역행성, 역방향 검사입니다. 자, 그냥 뭐 검사의 어떤 의미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경과 쪽에서 근전도실이 그 신경과 쪽도 있고요. 재활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학과 그리고 신경과에서 각각 따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네, 같은 검사인데 네, 각각 따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인원도 다 다르겠죠.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 신경과 쪽에서는 주로 임상병리사가 이제 계속 해왔고요. 재활학과는 전공의가 이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전공의들이 이 신경전도 검사를 다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전공의 과정이 끝나다 보면은 이제 전문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잊어버립니다. 이거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하고 비례해요. 어떤 그 검사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다 까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형 병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삼성의료원이라든가 뭐 세브란스 이런 데에서 재활 쪽에서도 임상병리사를 채용해서 이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추세로 계속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선호도의 차이다. 자,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거 지금 위에 있는 거 있죠. 얘는 어 역방향으로 검사를 했어요. 어, 역방향으로. 그리고 이거는 정방향으로 검사를 했어요. 자, 차이를 보시면은 역방향 검사는 이 신경전도 검사를 했을 때 감각신경 이 파형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는데 대신에 이 머슬 컨트랙션, 그러니까 머슬 아티팩트가 같이 그러니까 근육이 탁 수축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머슬 아티팩트인데 머슬 아티팩트 혼입이 좀 쉽고요. 예. 큰데 머슬 아티팩트 혼입이 쉽다. 자, 근데 정방향은 조금 작은데 안정적인 파형이 나온다. 안정적인 파형. 하지만 검사의 어떤 의미는 똑같다. 똑같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감각신경 전도 검사의 이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너브의 감각신경 전도 검사입니다. 이건 정방향 검사법인데 팔성전극은 손목 중앙부의 플렉서 칼피 라디알리스 그리고 팔마리스 롱구스의 두 건 사이에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 전극은 활성 전극에서 4cm 상방에 부착을 합니다. 접지는 활성 전극과 자극 부위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극은 두 번째 손가락에 손허리 손가락 관절 부위에서 자극을 주는데요. 전기 방향은 윗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방향 검사의 기록과 자극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역방향 검사법이 됩니다. 잘 보셨죠? 자, 감각신경전도 검사를 할 때 자극은 운동신경하고 동일하게 슈프라맥시멀, 그러니까 최대상 자극으로 검사한다. 최대상 자극 얘기했었죠? 자극을 그러니까 그 자극의 세기를 올리면 파형이 조금씩 커져요. 더 올리면 더 커지고 더 올리면 더 커지고 더 올렸는데 더 이상 안 커집니다. 그때가 최대 자극이고 그 최대 자극에 이 20 내지 30% 자극의 세기를 더해서 자극을 한 번 더 해줘요. 이게 최대상 자극이다. 자, 자극은 이렇게 하고 기록은 이제 여기서 자극 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얘가 이제 활성 전극이고 얘가 기준 전극입니다. 이 전극과 전극 간의 거리는 3에서 4cm, 그러니까 4cm가 권장이 됩니다. 이때 왜 권장이 되냐? 이게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건데 이때 파형이 가장 크게 나오고 예쁘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파형이 안정적이면서 가장 크게 잘 나와요. 그래서 4cm를 유지를 하는 게 좋다. 이거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감각신경전도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이런 그 파형이 나오잖아요. 이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자, 자극 줬을 때 나온 파형, 이 파형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SNAP라고 그래서 스냅이라고 합니다. 스냅.
네, 이거 똑같이 그 운동신경 검사할 때는 CMAP이라고 그랬죠. 얘는 스냅 이라고 그래요. 스냅. SNAP. 이걸 풀어서 하자면 센서리 너브 액션 포텐셜. 그래서 감각신경 활동 전위. 그래서 감각신경에다가 자극을 줬을 때 신경에서 기록되는 활동 전위를 감각신경 활동 전위라고 하고요. 자, 잠복기는 감각신경에다가 자극을 꽝 줬을 때 활동 전위까지 그러니까 활동 전이 스냅이 만들어지는 시간, 네, 그거를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꽝 줬을 때,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예,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숨어있는 요 시간을 레이턴시, 잠복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셋 레이턴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밑에를 보면은 피크 레이턴시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감각신경은 운동신경하고 조금 다르게, 운동신경은 대단히 굵어요. 굵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족족 아주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요. 반면에 감각신경은 너무 얇다 보니까 파형이 자꾸 변합니다. 조금씩 막 변해요. 그래서 원래는 반응이 이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원래 온셋 레이턴시로 측정하는 게 맞지만 감각신경이 너무 이 파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온셋도 자꾸 좀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대신에 오히려 이 피크, 이 정점, 이 피크는 거의 일정하게 일정하게 나와요. 일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피크 레이턴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잠복기는 정점 잠복기, 그래서 피크 레이턴시를 사용한다. 얘 사용하는 거예요. 얘 피크 레이턴시 사용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자, 진폭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크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로 잡았네. 여기까지 크기, 진폭. 네, 진폭. 이거는, 신경에다 자극을 꽝 줬을 때 활성화된 굵은 감각신경 섬유 숫자의 합입니다. 예. 여기다가 감각신경 섬유 숫자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감각신경도 운동신경과 마찬가지로 신경전도 속도를 구하는데요. 이 신경전도 속도의 의미는 우리 자극을 꽝 줬을 때 정말 많은 그 감각신경 섬유 얘네들이 활성 전극까지 막 달려갑니다. 그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한 그놈의 그 속도, 그러니까 이 최대 전도 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빠른 신경 섬유의 최대 전도 속도를 의미한다. 자, 속도 구하는 공식은 자극과 기록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구간에 대한 거리를 구간에 대한 잠복기로 나누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기록을 하고 여기서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구간. 그래서 여기서 자극 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거리 디스턴스가 13cm. 그래서 이 130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잠복 시간이 3ms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니까 43.3 ms per second. 그래서 초당 43.3m를 갈 수 있는 속도로 전달이 된다.
자, 아까는 보면 운동신경 같은 경우는 막 50, 60 이렇게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감각신경은 조금 느립니다. 뭐 30, 40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거리를 무조건 시간으로 나누면 감각신경 전도 속도가 계산이 됩니다. 보면은 운동신경은 뭔가 뺐었죠. 뭔가 뺐는데 얘는 빼는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거리를 시간으로, 그러니까 잠복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잠복 시간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이렇게 손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반까지 이렇게 신경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손목에다가 지금 얘 손목에서 여기서 전극을 놓고요. 여기서 자극을 주면 이제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게 거꾸로 된다 그러면 또 역방향인 거고, 보통 잠깐만 전화 왔어요. 죄송해요. 아, 예, 전화 받았어요. 아, 그 전공의 선생님이 검사를 빨리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한 강의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자, 우리나라나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두 번째 손가락에서 자극을 줘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서양, 미국, 뭐, 캐나다, 이런 쪽은 이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줘서 검사를 한다. 걔네들은 뭐, 이렇게, 뭐, 뻑큐 이런 거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물론, 이 정중신경의 이 감각신경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손가락, 그리고 네 번째 반까지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뭘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손가락 잘 안 쓰잖아요. 어, 우리 검지를 많이 쓰죠. 뭐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여튼 아시아에서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에서 그 검사를 하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운데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에서 자극 줘서 검사를 한다는 거. 뭐 그런 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떤 검사의 방법적인 차이도 조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서부터 손목까지 검사를 했죠. 자, 그러면 그 위쪽을 보면은, 자, 그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스트에서 엘보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팔도 보여주고 어떻게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되게 재밌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엘보 쪽에서 보면은 맥박이 볼록볼록 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열 검사 뭐 이렇게 체열 연습하잖아요. 거기서 맥박이 볼록볼록 뛰는 상완동맥 쪽에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극을 붙여놓고 손목에서 자극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구간에 대한 속도, 그리고 스냅이죠. 스냅, SNAP의 진폭 크기를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정중신경이고, 이거는 자신경, 척골신경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이 팔꿈치 보면은 여기를 손으로 탁 치면 찌릿한 데가 있어요. 이게 자신경인데요. 이 팔꿈치 쪽에다가 전극을 붙여놓고 요 손목에서 자극을 줘서 여기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를 또 이렇게 봐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경전도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렇게 알아봤죠. 자, 신경전도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생리적 인자가 뭐냐? 성별. 자, 성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여자가 신경전도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불과 한 10년 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그 연구를 통해서,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 자, 온도. 온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음. 자, 제가 빠뜨린 게 좀 있어가지고. 자, 신경전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게 이제 온도인데, 온도는 이제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 32에서 34도 유지가 가장,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온도가 그러니까 피부 온도가 낮다. 그러면 신경전도 속도, 그러니까 전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신에 진폭은 커져요. 파형이 좀 커지고요. 잠복기가 연장이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피부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자, 연령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경전도 속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감각신경 활동 전위, 그러니까 이 파형 크기가 스냅의 진폭이 감소해요. 진폭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연령이 증가, 여러분들 이제 막 20대죠? 그리고 이제, 70대 할아버지하고 100m 달리기 하면 누가 빠릅니까? 네, 여러분들이 빠르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신장, 키가 클수록 신경전도 속도가, 좀 느려요. 왜냐? 팔이 짧은 사람보다 피부 온도가 낮습니다. 웃기죠? 예, 다리가 짧은 사람보다 피부 온도가 조금 더 낮아요. 왜냐, 외부에 노출되는, 외부 온도에 노출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클수록 신경전도 속도가 좀 느리다. 자, 그리고 신경의 해박적 변이, 이게 이제, 신경기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이 이렇게 운동신경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나와야 하는데 격까지 점점점점점 하는 이 격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없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상인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기형, 이 신경 변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형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아, 이런 것도 딱 보여주면 진짜 좋은데. 그죠? 아, 진짜 아쉬워요. 자, 자, 이제 기술적 인자를 보면은, 운동신경 전도 검사할 때는 벨리 텐던 메소드, 그래서 이 힘살에다가 활성 정극을 잘 부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힘줄에다가 기준 정극을 잘 부착을 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이제 부착이 잘 안 되면, 파형이 좀 작게 나온다거나 이래요. 자, 감각신경 전도 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활성과 기준 정극 사이 거리가 4cm. 자, 앞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H반사, 후기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이 후기 반응이 있어요. 얘들, 이 H반사를 빼고 최대상 자극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거리 측정. 줄자를 이용해서, 잘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검사는 정기 자극을 이 신경전도 검사를 잘 하는 방법은 뭐냐? 이 전극의 위치에 잘 붙여서 자극을 잘 하고요. 거리 측정을 잘 해주면 됩니다. 예, 뭐든지 잘 해주면 돼요. 아주 정확한 위치에다가 전극을 부착을 해줘야겠고, 자극도 마찬가지로 최대상 자극으로 잘 검사를 해야 하는데, 최대상 자극이 아닌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부위별로 최대상 자극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손목에서 자극을 줄 때는 이 피부에 신경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낮은 자극에서도 최대상 자극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엘보나 엑실라,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위로 올라갈수록 살찐 사람들이 있어요. 팔뚝이 살 많이 찐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기 자극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엘보, 엑실라, 이 각각의 최대상 자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리스트에서는 40으로, 자극을 했다. 근데 리스트는 40. 근데 엘보에서는 최대상 자극이 60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실라, 이 겨드랑이 쪽에서 할 때는 7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최대상 자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